자, 제목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말하자면 뉴스를 요약하지 마라. 뉴스를 요약하게 되면 기사를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는 뭐냐면 뼈대와 핏줄을 가진 생물인데 거기서 발라가지고 뉴스를 요약해서 내는 것은 뭐냐면 정말 뉴스를 읽기 급박한 시대에 혹은 뭐 무엇이든 던져주면 다 읽던 시대에는 그게 가능한데 뉴스를 요약하는 순간 그 기사가 가지고 있는 생물성이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생물성을 살리려면 고도의 그 요약 기술을 가져야 된다. 제목은 부드러운 제목과 강한 제목으로 나누죠. 그것을 우리는 명조와 꼬딕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문화면이라든가 여성적인 거는 명조다. 좀 강한 스트레이트 제목은 남성적이다. 이거는 이제 고딕을 쓴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제가 제목을 다루게 할 때 거의 다 고딕을 쓰게 합니다. 지면의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세로로 신문 만들 때 필요해서 가로는 기본적으로 지면이 퍼져 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퍼지기 때문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뼈를 더 많이 세워야 돼요. 가능한 한 고딕을 써라 라고 합니다. 제목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가 말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오래됐습니다.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기사는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의 아나운서가 혹은 전달하고 어떤 기사는 살인 기사다 이건 남성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 관행이 돼 있습니다. 편집에서 제목 다는 것이 기사를 연출해주는 PD 기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 초기 단계예요. PD 기능은 뭘 하느냐, 기사를 딱 읽고 그 기사를 소화를 해가지고 독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이 이야기에 접근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좀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사를 처음 읽은 독자가 내가 읽은 것을 너한테 말해주겠어. 그냥 한꺼번에 다 얘기해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중요한 것 중에 아주 일부만 딱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다 얘기하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제목은 결국 콘텐츠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콘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일면이거든요. 이건 못 살겠습니다. 기업, 못 살겠습니다. 보험카드 이거만. 이 기사를 두 개 붙여놓는 이유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정책들이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콘텐츠를 디자인해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위에 것도 강해지고 밑에 것도 강해지고 이게 바로 콘텐츠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대한 얘기. 그런 고민들이 노하우로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달 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제목은 여러 가지 그 가치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제목이 좋아할 때 어떤 제목이 좋아. 옛날에는 이름을 쉬운 제목이 제일 좋아. 쉬운 제목이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제목도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특징도 있어요. 이상하게 어려운 말을 써놓으면 그게 또 사람을 자극한다. 그것이 뭐냐면 쉬운 것 자체가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것이 전달한 내용의 그 쉬움이 시원하거든요. 재밌게 달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경망스럽다. 언론이 품위도 없이 까불고 말이야 막 그렇게 하는 까부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면도 있어. 까부는 지면이 있어요. 굉장히 그 심각한 부분에서도 까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정을 시키지 않되 이런 것들이 다 제목의 전략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이 아름다우면 좋은가? 아름다운 제목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제목이라서 공허할 때도 있어. 유익하다는 것이 과연 좋을까? 아무 이익이 없어도 좋은 제목이 놀라우면 좋을까? 놀라운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신중한 게 좋은 건가? 특이한 게 좋은 건가?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에 따라 가치가 다 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놔야 돼. 그리고 이 제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놀라움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잘 봐야 돼. 뉴스를 잘 곱씹어가지고 뭔가를 던질 때 그 적합함이 놀라움이 전략이 적합한 게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움을 전달하는 게 전할 게 있고 그거를 읽어내야 돼. 이걸 좋아하는 전략이 뭐냐면 제목을 짧게 달아요. 제목 짧게 달면 뭔가 좀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반론도 있지만 신문의 제목 전체를 다 활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짧은 제목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짧은 제목 다는 것은 내공이 필요해요. 그 제목이 짧아지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각인 효과가 생깁니다. 각인 효과. 사자성어라든가 조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방송에 보면 헤드라인 달잖아요. 보면은 뭔가 말을 가지고 말 만들어서 쓰는 것이 많죠. 그 사람들이 이게 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인을 시키려고 합니다. 뉴스 공유도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친하다는 것은 뭐냐면 쟤하고 내하고 많이 만났기 때문에 친하거나 아니면 쟤하고 나하고 죽이 잘 맞기 때문에 친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공유되어 있으면 친하게 되는 거예요. 정보가 많이 공유되어 있으면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철저하게 정보 공유도에 의해서 제목으로 소통하는
일면하고 삼면하고 다른 방식이 다른 게. 근데 일면을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만큼 공유하고 있잖아요. 삼면은 일면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대화 방식으로 제목을 달아요. 그러니까 그게 삼면 제목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삼면 제목이 왜 재밌느냐? 툭 던져서는 안 나오는 말들이 삼면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 큰 제목에 정보 공유도를 생각했을 때,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이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부터는 말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해야 뭐냐? 짧게 제목을 달죠. 뭔 말인지 모르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가 글을 못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얼버무리기다. 사안을 얼버무려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혹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얼버무려요. 얼버무리는 것이 기사에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같이 얼버무려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서 이것까지 얼버무리면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끄집어낼 것인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기사를 읽고 반드시 뭐냐면 이 기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뭔가를 표현하고 그 관점을 봤을 때 이 관점이 옳은가? 그 다음에 이 기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기 톤을 낮춰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낮춰놨고 이것이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편집 기자는 제목을 달 때 봐야 돼요.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얼버무리는 것, 과장하는 것,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이게 다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사건의 의미를 기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도는 하는데 막 이야기는 막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건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제목을 달아줘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고 얘는 뭐를 모르고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도립. 이게 다 극적인 말이고 전쟁 용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요. 추진의 말도 사실은 안 써도 되는 말인데 굉장히 애매한 일본식의 표현이에요. 행보라는 말도 그렇고 요즘 많이 쓰는 예의주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의주시는 예의 있게 주시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모아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노려보는 거예요. 예의주시가.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들을 쓰면은 지면에 톤 앤 매너가 달라지고 말들을 가려 쓰기도 해야 돼요. 가려 쓰기도 하고 어떤 말을 쓰면은 기품이 좀 올라가는 말들도 있어요. 따옴표를 쓰는 거. 따옴표를 쓰게 되면 책임에서 면해요. 그 사람이 말이니까. 다만 따옴표를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인용을 해줘야 돼요. 그 따옴표의 그 주어에 따라 가지고 이 제목의 힘이 달라져요. 묵직한 사람이고 비중이 있거나 하면 뉴스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면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데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따옴표로 쳐놓으면 다 죽어요. 전체가. 그 따옴표라는 거는 막 지금 남발을 하고 있어요. 아무 데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막 쓰고 있어요. 낱말 두 개를 결합할 때 막 쓰고 한 문장에 막 제목 하나에 따옴표 이게 두 개씩 쓰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서 말이 안 되면은 써야 돼요. 꼭 묶어줘야 말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만 쓰고 안 쓰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남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자기적으로 일부러 물음표를 쓸 때가 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가?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뭐냐면 그냥 쓰는 거야. 의문문이니까 쓰는 거예요.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가 들어가는 거.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거 있죠. 그냥 물음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의문사가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 의문사가 없는데 따로 돼 있는 거나 물음표를 안 써도 돼. 그렇죠? 그것도 의문사니까. 그거 외에 의문문인지 모르는 경우만 물음표를 쓴다. 숫자라든가 부호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 편집 이런 것들은 사례들을 다 찾아놓고 자기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 숫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 굉장히 방식들이 있다고. 유행어라든가 관용어라든가 조어라든가 것들이 있죠. 언어도 생물이거든요. 언어도 생물인데 생물이라는 건 뭐냐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쓰던 그런 유행어를 쓰면 되게 촌스러워요. 지금 생성되는 유행어나 아니면 지금 TV에서 나오는 어떤 그 말들 중에서 조금 쓸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할 때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이것이 이거는 좀 무리하다 싶으면 안 쓰든 한두 번 써도 굉장히 어떤 그 임팩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들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목을 달 때 제목을 짧게 달거나 길게 달거나 할 때 그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뭐가 있죠? 조사가 있잖아요. 대개 제목들은 조사를 생략해요. 조사를 생략하다 보면 한자어들끼리 혹은 명사들끼리 쭉쭉쭉 같이 붙어요. 이런 제목들은 서류 제목이에요. 이렇게 달면 안 돼. 명사로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옛날엔 좋다고 했어요, 서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주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한다, 해줬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의 명사는 다 뭡니까? 두 글자로 돼 있어. 제목을 다는 모든 방식들은 두 글자, 세 글자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언어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제목을 다는 어떤 그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 종이 신문은 위축될 수 있지만 이것을 보여주는 포맷이 재미가 있으면 그게 죽지 않고 어떤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기 전에 어떤 시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편집을 변화해 가지고 그 생기를 높여놓는 그런 어떤 편집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 시기가 누구도 다 말했지만 어떤 그 위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고통받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어떤 변화하는 시기일 수 있다.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예.